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후 2시, 화수목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장혜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어제는 제가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현장을 중계했었는데요. 너무나 참담하고 드릴 말씀이 없게도 속속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위축되고 포기하고 힘을 잃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힘이 어느 정도 빠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이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정치권에서 어떤 뉴스들이 오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헌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서 다시 함께 힘을 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대변인,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대변인님 먼저 어제 많이 놀라셨죠? 예, 어제 저도 다른 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보도를 했어요. 보도하면서 하는데 점점 흘러간 얘기가 속보로 이제 기자들이 정리한 게 올라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충격적인 선고 결과가 나와서 전부 다들 좀 굉장히 좀 많이 우울하고 기분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당 대변인들이나 당 지도부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제 재판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요. 일단은 이제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선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 빨리 검찰에 상고를 해서 검찰이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 가서 다시 바로잡기를 바란다는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할 때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요약본이 어제 안 나왔었어요. 또 보통 보면 재판이 주목 많이 받고 기자들이 많이 붙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요. 요약본이 나옵니다. 10장 이내의 요약본을 내는 게 상식인데 그 판결문을 내용을 읽은 많은 법조인들과 그리고 정치 여의도 계신 분들 의견이 뭐냐면 요약본을 안 낸 이유를 알겠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지. 요약을 하게 되면 이게 우왕좌왕하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약본을 못 만든 게 아니겠느냐, 안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평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판결의 논리가 굉장히 구멍이 많고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언부언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인 이유를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요약을 하는 게 불가능했다. 요약본을 내면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끄러운 지경이 다 만천하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서 이례적으로 1심과 판결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요약본을 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일단 대법원으로 이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재판은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파기환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절차가 파기환송이 되어서 유죄 취지로 이걸 다시 내려보내면
보통 2심을 새로 하게 됩니다. 네. 그 새로 하는 재판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유죄다. 그러니까 다시 판결해라고 하면 그 2심 재판부 성향이 어떻든 대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재명 재판이어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법조인들, 뭐 저도 로펌에서 일하면서 법조인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재판이 딱 두 개 있대요. 첫 번째가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위증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유죄인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무죄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직선거법 2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위증교사는 이제 2심 시작되면 유죄로 바로 잡히고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오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됐잖아요. 대법원 재판 2심 갔다가 다시 또 대법원 가야 되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2심, 3심 가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아니라서 그 633 원칙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한들 그러면 이제 정말 갈급하게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이나 이 모든 것들의 유죄가 확정되는 걸 보려면 뭐가 더 절실해졌느냐. 원래도 간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기를 지키면서 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리고 다음번 헌재 재판관 2명 목 문영배 이미선 끝나면 대통령 임명 목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도 뭐 대통령이 임명할 목들이 있겠죠. 이거 행사해서 사법부를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는 게 이재명 무죄 판결 이전보다 그 이후에 수백 수천 배 더 중요하고 간절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판의 속도 정상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원래 원칙 6개월 만에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909일 걸렸습니다. 2년 반 오래 정도 걸렸죠.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온갖 이제 재판 지연 전략 다 썼죠. 재판 지연 전략 뭐 64차례에 그게 있었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불출석 27번 있었고요. 송달 회피 26번, 기일 변경 신청 9번,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번, 그 다음에 법관 기피도 하고 재판부를 또 기피한 신청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909일이나 재판을 연계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의자, 이재명을 보호하는 클럽이냐 이런 조롱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거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이분들이요 법원 행정력을 발동시켜가지고요 행정권을 발동시켜서 재판 속도를 규정에 맞게 정상화시켜라고 하면요 대법원에서 이거를 3개월 이상 끌지 않고 압축해서 2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황당하지만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본인이 상고를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 이유서 내는 걸, 상고한다고 하는 거에 7일,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를 내는데 20일, 그러니까 총 27일, 약 한 달을 질질 끌다가 그때 대법원에서 넣어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3개월을 시작하니까 총 4개월을 끌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검찰에서 빨리 상고 이유를 내고 또 상고 이유서가 다 완성되지 않았다면 먼저 상고를 신청하고요. 나중에 보충 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 시간을 압축시켜서 3개월 이내 저는 2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2달 이내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려가지고 빨리 파기환송시켜가지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것. 특히 거짓말이 이렇게 본인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거짓말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거짓말에 현혹돼가지고 잘못된 투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원래 취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허용된다 그러면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선거판은 거짓말 대회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대법원에서 속도를 내서 판단 내려줘가지고 거짓말하는 정치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문제적 인물 개인에게 무죄를 줬다는 게 아니라 위증교사 1심도 그렇고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2심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흔들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서초동 로펌이나 법조계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위증교사 무죄 나온 뒤에 야 이제는 무조건 대형 로펌이 전부 다 증인들한테 이렇게 말해달라 저렇게 말해달라 가이드 써줘도 되는구나. 그렇죠. 원래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택도 없죠. 위험하고 예. 민감한 일이라서. 근데 이 재판이 확정되면 이제는 큰 로펌일수록 다 증인들 사전에 매수하고 써달라고 하는 게 관행이 될 거예요.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지난번 뭐 친형 강제 입원으로 경기도지사 때 3심 가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권순일 때문에. 네. 그때부터 TV 토론에서 거짓말하는 건 용인이 되게 됐어요. 준비를 안 하면. 근데 이제는 대놓고 판넬까지 준비를 했고 사진도 증거가 다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조작이니 뭐니 하고 문제가 안 된다,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판넬 준비해서까지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때 백현동 사건 얘기하면서 네. 판넬 들고 와가지고 본인이 국토부에도 어떻게 협박받았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검찰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국토부에서 협박한 공무원도 없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협박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했냐 했더니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 공문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그 공문이 어떤 압박이라든가 권유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성남시에서 이거 종 변경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국토부에서 그건 성남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알아서 하세요. 이걸 가지고 나는 이게 협박이라고 느꼈다라고 한 게 지금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언행에 대해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만 용인해주는 이런 이제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있는 앞으로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죄고 그러지 않고 평범한 사람은 유죄구나라는 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중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 사법부를 다시 없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모든 전형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우리는 협박받은 적 없다, 협박으로 느낀 적 그렇죠.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협박이라는 단어를 개인의 어떤 인식이다. 압박을 받았으면 협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결 때문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이 거의 쓴 판결문이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 연구에 진짜 심각하구나. 네. 우리가 이제 판사들의 어떤 정치 성향과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되었구나. 참 이게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이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부터 해가지고요 서부지법 그다음 헌재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누구죠 저 법무부 장관 했던 분 법무부 장관 직접 박범계요? 박범계 네. 그러니까 또 우리법 연구의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공수처장 서부지법 헌재까지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된 과정이 굉장히 속도전으로 압축해서 진행됐다. 수많은 위헌과 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그렇게 지금 해서 우리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 이게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 오해하게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네. 판사 3명 중에서 2분이 특정 지역입니다. 호남 출신이죠. 호남 출신이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3분 중에 2명이 있어서 혹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할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이 읽어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문이 쭉 써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과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오해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게요. 그런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겠느냐. 김민석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은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이 작용했었죠.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2018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에 분당고 보건소장한테 시켜가지고 이재명 상시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이 보건소장 구모시를 시켜서 자기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 맞아요. 이거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허위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입증이 됩니다. 허위 사실이 어떤 거냐. 이 구모 보건소장이 자기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고 거부를 하니까 다시 직접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재명 시장한테 요구받은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허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권순일 전 대법관 주도를 해가지고 이게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됐죠. 그래서 그 권순일 대법관이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결국 뭐가 드러났죠? 50억 클럽이 드러난 거죠. 화천대유 대장동. 그렇죠. 화천대유에서 50억 클럽.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주도를 하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과 논리를 판결문 썼는데 혹시나 뭔가 대가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소원이 작용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이 대다수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판결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과 여러 가지 사법부의 껄끄러운 판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부터. 네. 왜냐하면 이 백현동 건이 무죄가 된다는 건 아무리 우리가 이 가능성 저 가능성을 염두에 봐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하루 종일 지금 계속 하루가 지났는데요. 머리가 멍해요, 솔직히. 김인섭 씨가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로비스트는 유죄를 받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 캠프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을 시행업자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종 상향을 1단계에서 4단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4단계 올린 결정한 사람이 누구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는데 그게 결국 발각이 돼가지고 70억을 받았다는 그 사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3억 원의 추징금도 나왔고요. 자, 종상향, 백현동 사건에서 종상향의 비리를 인정해서 그 종상향 로비한 사람은 유죄가 확정이 되는데 종상향을 결정한 사람은 무죄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김인섭은 왜 유죄이냐, 또 위증교사했다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증교사했다는 그 증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지금 유죄예요. 그런데 위증교사했다는 이재명은 또 무죄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부 다 유죄를 받고 그 범죄를 지휘하거나 또는 결정적 역할을 한 이재명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설명이 가능한 거겠습니까? 참, 위증 교사는 했지만 위증에 고의는 없다면서 무죄가 나왔었고,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또 국토부 협박은 있어도 협박이 없어도 협박당했다고 말해도 그건 괜찮다고 하면서 의견이라고 하면서 무죄 선고하고, 이러다 좀 있으면 대장동, 백형동, 성남FC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리가 있었지만 비리의 고의성이 없다면서 또 무죄 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련 인물들은 다 줄줄이 유죄인데 본인만 계속 무죄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2심에서까지 징역 7년 9개월을 받았는데 대북 송금으로 이것마저도 그럼 도지사를 제끼고 뭐 경기도 부지사가 단독으로 한 거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죠. 그 논리를 만들 수 있지.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그렇죠.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파기 재판의 가능성은 낮고요. 제가 뭐 괜한 희망 고문할 건 아니니까 냉정하게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런 민감한 정치인 사건에서 파기 재판이 되는 경우는 드물대요. 그러니까 파기 재판은 뭐냐? 대법원에서 이건 아예 유죄다.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 근데 이건 선례가 거의 없어요. 파기 환송은 뭐냐? 2심에서 무죄를 내렸지만 이거는 유죄니까 유죄로 다시 판결해라 라고 2심으로 돌려보는 게 파기 환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아마 파기 환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2심에서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확정이 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게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그렇죠. 대법원과 헌재 구성을 정상화시키고 보수 성향의 제대로 된 사람들을 헌재 재판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대법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충분히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앞으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우리 대통령께서 든든히 버티시는 게 이제 이재명 유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이 판결 이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간절함이 100이었다면 이 판결 이후에는 대통령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이 이제는 진짜 훨씬 더 올라갔죠. 만, 예, 예. 저 100배, 10배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배, 100배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래서 저 헌재 지금 재판관들이 아마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원래 지금 이 이재명 재판과 관련이 없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이재명 대표의 노골적인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는 헌재에 있는 재판관 중에 상당수가 야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결론을 내겠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조선일보나 네. 조중동 사설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이재명도 유죄 가고 이게 일종의 보수 언론의 사설 논조였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너무 어이없이 돌아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 성향 재판관 중에서도 이게 직접적 영향은 없어야 되지만 헌재도 사람이잖아요. 네. 이 뉴스 어제 안 봤겠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 판단에 영향을 받죠. 라이브 실시간으로 봤을 거예요. 네. 우리 법 연구에 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나 이제 거리낄 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야. 각하야. 그리고 지금 6대2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법조 취재를 제일 빡세게 하는 데 중 하나가 SBS예요. 근데 SBS가 어제 오늘자로 무슨 기사 썼냐면 헌재가 지금 5대3으로 계속 공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SBS 임찬종 기자가.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5대3 분위기가 맞는 거거든요. 김영두는 저쪽으로 넘어갔다 치고. 근데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약간 아리까리한. 보세요. SBS에서 기사 썼죠. 5대3 되드락에 걸린 헌재. 이 정도 메이저 언론사에서 5대3이라는 수치를 쓴 정도잖아요. 여러분 그냥 유튜버 말을 믿겠습니까? SBS 법조 기자 말을 믿겠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더 높아요. 5대3인 게. 근데 이 세 명이 우리 법 연구에 너네 하다 이재명 무죄를 줘? 그래, 이제 우리 차례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각각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더 늘어났다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요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굉장히 법조 출입 기자가 저렇게 기사에 제목을 걸고 정식으로 보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자 수첩도 아닙니다. 정식 보도입니다. 저런 식으로 보도한 거나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게이트 키핑을 다 거치는데 기자 취재, 사실은 저게 보도 안 된 뒷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같이 보고를 해요. 그래서 데스크가 보도는 할 수 없지만 너가 취재한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킹도 통과를 해서 보도가 된 거다. 따라서 5대3 데드라인이 걸려있다. 이거는 굉장히 90% 이상이 확실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 저는 이게 5대3이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이 돌아온 그 논리 구조를 보면요. 기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에서도 절차가 왜 헌법 대가들이 10개 이상의 절차적 하자를 헌재에다 보내줬습니다. 뭐 헌재법 위반 또는 형소법 위반, 그다음 대통령한테 반론권 부여하지 않은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각각 다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근거를 써야 되는데 그 근거가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과 비슷하게 7대1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계선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근 재판관은 답을 정해두고 지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랑 비슷한 그런 재판부가 정계선과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저는 생각하고요. 나머지 재판부들은 지금 헌재에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낸 의견서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저는 7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그만큼 뒤에 걸리면 걸릴수록 아마 논리를 반박할 수 없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역설적이지만 이 판결 이후에 오히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관망하던 약간 옅은 보수층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오히려 보수가 더 결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오늘 MBS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지난주 대비해서 이게 뭐 이재명 재판이 많이 반영된 건 아니겠지만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탄핵 찬성을 바라는 수치는 좀 줄었고요. 탄핵 반대, 탄핵 기각을 원하는 수치가 좀 늘었어요.
이게 다음 주 되면 전 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여론조사가 어딘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말에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말도 안 되는 무죄의 선고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방금 말한 그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률로 나왔죠. 동률로 나왔죠. 네. 근데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역전을 해서 좀 앞서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불가능해졌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4월 11일을 예상하더라고요. 다음 선거를요? 주도 아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이다. 왜냐하면 4월 18일에 네. 이제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데 그렇죠. 4월 12일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 문영배 이미선 퇴임 이전 마지막 금요일이 4월 1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5대3에서 해결이 안 되고 끌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답을 내놔야 되니까 4월 11일에 5대3 내지는 4대4로 기각학하 나올 것이다라는 게 윤상현 의원의 전망이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 탄핵도 7대1이라고 누구보다 앞서서 전망한 바가 있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부의 정보 소스를 가지고 지금 아까 SBS 기사도 5대3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직접 국정을 정상화시키면서 사법부 정상화에 총력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대통령에게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사법부 정상화, 우리법연구회라는 사법부 하나회를 깨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사법부를 전체를 한번 싹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다. 채를 싹 걸러가지고요. 전부 다 싹 다 채에서 걸러서 한번 정상화시켜야 된다. 사법부 내에서 사조직은요,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지금 이 네. 사조직의 목적이 뭡니까? 뭐 본인들 강령에 따르면은 뭐 기존의 어떤 판례를 뒤집거나 하면서 공부한 모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부한 모임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면면을 보면요, 굉장히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그리고 종북적인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 판결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에 우리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우리법연구회를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오면은 그걸 국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이건 정말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 더 간절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를 조속한 직무 복귀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대2다 뭐다 이런 썰이 맞다면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오늘도 박찬대가 마은영 임명하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협박을 했는데 이제 가관이에요. 산불 피해를 덜먹이면서 지금 경상도 전역이 이 산불 때문에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사태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수십 분이 돌아가시고 이재민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 오면서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도 전소될 정도. 네. 이게 이제 도심으로 번지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는데 마은혁을 임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예산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터할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죠. 협상할 사안이에요. 이거 이게 굉장히 민주당에서 이거 국민들한테 이제 석고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오니까 네. 전현희 의원이었나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산불 피해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26명입니다. 네. 국민들은 산불 때문에 지금 목숨이 잃는 상황, 재산을 잃는 상황, 가족을 잃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대고 민주당은요, 자축을 하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승리입니까, 지금? 재난 앞에서 국민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이재명 1급 체제에 전부 다,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요, 국민 민생, 경제, 안전 이런 거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수령님, 이재명을 모시는 거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행태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유. 말로 표현하기 네.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 주변에도 이제 경북 지역 고향인 분들은 고향집이 다 탔다. 부모님 급하게 대피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흔역 임명을 뭔가 딜인 것처럼 거래 조건인 것처럼 내세워서 마흔역 임명하면 우리가 산불 피해 예산 지원해주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죠.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정부가 민주당에서 예비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이게 뭐냐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50%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4조 8천억이었는데 50% 삭감해서 2조 4천억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비비 삭감해도 괜찮다. 필요하면 추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났죠. 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추경 우리 하자고 얘기했는데 추경 안 하고 계속 자리에 안 나옵니다. 회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마흔역 임명해. 우리 국민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삭감했을 때 재난재해에 들어갈 비용을 비용을 삭감했을 때는 이렇게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될까봐. 그래서 정부기는 아예 절반 정도로 줄여놓는 식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애당초 목적을 했다. 정부 기능의 비정상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게 이번에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요. 예비비 삭감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생겼잖아요. 오늘 보니까 해강부가 뭐 특별 교부금도 내고 하지만 이분들 이제 전소된 집 세우고 또 천년 고찰 고운사 같은 경우도 전소가 됐잖아요. 사찰들 복구하고 고속도로 타고 뭐 이런 인프라를 다 세우고 또 보상도 해드리고 하려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림잡아도 이거는 수천억 이상이 들 것 같아요. 산림 복구까지 합하면 조 단위가 들겠죠. 네. 근데 2조를 깎았잖아요, 민주당이. 그럼 이걸 다시 추경하고 편성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의 잘못으로 이 예산, 예비비 깎은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돈 협조해 줄 테니까 너네는 마흔역이다 임명해. 이 와중에도 마흔역 거리면서 눈이 돌아가 있는 거는 우리 경상도 주민들의 국가적 재난과 그 피해와 목숨을 잃는 상황보다 마흔역이 더 중요하고 대통령 탄핵이 더 중요하고 결국은 여러분 6명 안 모인 거예요. 6명이 모였으면 이 시국에까지 마흔역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욕먹을 게 뻔한데. 그렇죠. 만약에 6명, 지금 6대2가 만약에 헌재 내부에서 평의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영배 권한소장대행이 선고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명이 반대가 있어도 6명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망설이거나 아니면 뭐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빨리 선고를 하는 게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재명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5대3이 확실한 거고 이게 4대4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안에서는 4대4에서 좀 더 이동을 하면 7대1까지 가능하겠구나. 정계에서 혼자만 입장이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찬찬히 앉아가지고 먼지가 깔아앉은 상태에서 증언을 뒤져보고 법률을 따져보니까 이게 인용이 안 되는 이유가 차근차근 보이고 있는 거다. 따라서 저는 저는 아까 뭐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 얘기했다 그러는데 저는 4월 18일 임기가 만기이기 때문에 만료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는 보통 신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전주에 4월 4일 날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뭐 예측해 봅니다만 어쨌든 4월 4일이든 4월 11일이든 간에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달라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4월 11일까지 정말 윤상현 의원 예상대로 끝나는 것은 5대3, 4대4가 해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영배 이미선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문영배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선고 기일 지정은 문영배의 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이라도. 시간 끌면 보수 성향 판사들이 설득되겠지? 어제 이재명 무죄 나와서 더 한대요. 그래서 더 안 되죠. 어제 만약에 이재명 유죄가 나왔으면 문영배나 정계선이 이렇게 꽂혔을 것 같아요. 이재명도 갔잖아. 너네도 좀 양보해. 같이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꼬셨겠죠. 조선일보 스탠스가 그랬으니까.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수로 꼬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담한 산불 피해 앞에서까지 마은영 민주당이 이상 기류를 눈치채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도 고집 부리지 말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차라리 대통령 복귀로 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마은혁 후보에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가 과거에 지하 혁명 조직 인민 노련에서 사상 교육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혁명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남한 정부에서도 실현하자라는 그런 행동 대장 역할을 했던 교육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그랬던 분이었고 나중에 판사가 되고 나서 어떤 게 그대로 이어졌느냐 보면 지성호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탈북자였죠. 네. 그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과 어린이 구출하기 위해서 한 500명 넘는 분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구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후원금을 모집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후원금 모집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후원금 모집을 행안부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은 행안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행안부에 신고하면요. 이게 목적이 뭐냐, 그리고 구체적인 플랜이 뭐냐, 그리고 누가 참여하냐, 이런 걸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북 루트가 노출되고 탈북에 관련된 인권 운동한 사람이 누군지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고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했느냐? 벌금을 500만 원밖에 구형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할 게 많으니까. 그때 마은혁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한지 아십니까? 그거를 4배나 뻥튀기 해가지고요. 2천만 원을 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봐도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 맞지만 취지가 워낙 민감하고 또 보안이 요구되고 북한 인권을 위한 거기 때문에 500만 원 구형했는데 그거를 2천만 원 올렸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그 이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벌금에 올렸다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북한의 어떤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이런 판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판사를 헌재에 앉힌다고요? 대통령이, 누구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분이 헌재에 앉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역사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임명할 수 없는 거고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한 건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쭉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혹자가 이제 요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탄핵이 안 되니까 문영배 이미선이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사퇴해버리면 6명 남잖아요. 예. 그럼 탄핵도 안 되지만 6명에서 결론도 못 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7명이 있어야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라는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헌재가 유권 해석하기 따라 다른 거예요. 6명으로 결론 못 내린다라는 결정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그때가 되면 오히려 기세가 완전히 꺾인 거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 문영배 이미선이 톡 끼면 산술적으로 5대3이라고 했을 때 네. 2명 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대3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결론을 저는 낼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온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이 마지막까지 4월 11일까지는 버티다가 안 되면 4월 11일에 두 손 두 번 다 들고 5대3이든 4대4든 판결 발표한다. 라는 게 이제 윤상현 의원과 또 이번에 한덕수 7대1을 맞춘 그 TV조선 류병트 차장 이런 사람들의 취재 내용이고 전망이던데 그쪽 시나리오에 저는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6대2 기류다 뭐 이거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금 임기를 앞두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남은 생이 뭐 20-30년 봅니다. 평균 수명으로 계산하면은 20-30년 동안 본인이 한 분야에서 이런 사법부 법조계에서 한 분야에서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그 자기 세계관이 있고 거기서는 언제나 인정받는 거죠. 근데 곧 퇴임을 하고 나서 앞으로 남은 20-30년을 보내야 되는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냐 어딜 가든지 간에 예를 들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거나 모자를 깊게 눌러 써야 된다거나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을 20-30년 동안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따라서 아마 본인들은 법의 역사의 기록에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남는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인들이 좌파들이 워낙 이제 설득하고 꼬드기겠죠.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바로 반응할 수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끄는 것 뿐일 것이다.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명예와 본인의 세계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각에 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거를 하지 않고 도망간 일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너무 다 됐다 방심해서 안 된다는 거 이재명 재판 보고 느꼈지만 헌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죽고 막 패배주의에 또 빠질 필요는 없다. 주말까지 사람들도 모으고 헌재 게시판에 글 남기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뭐 6대1이에요. 끝났어요. 막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와중에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보수의 스피커로, 탄핵 반대 스피커로 활약하고 있는 전한길 선생님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네. 전한길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면서 정말 친한 친구에게 내가 쓰레기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누가 튀어나와서 그 친구가 나다. 내가 전한길 보고 쓰레기라고 했다. 내가 전한길 선생님 파산했을 때도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김호창이라는 이 사교육하는 사람인데요. 과거 조국 사태 때 조국 편을 들고 조민은 문제 없다라고 했던 김어준 방송에 적극 나갔던 네. 그 사람인 게 알려져서 오히려 야 역시 그럴만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호철이라는 분이 이제 전한길 강사의 친구라고 했었죠. 친구라는 절친이라고 했었는데 과거에. 근데 전한길 선생님한테 쓰레기라고 불렀던 이 친구가 과거에 2019년 8월입니다. 김어준의 딴지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요. 조국 후보에 따른 매우 정상적인 입학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서 부정 입학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조국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맨 처음에 발굴해가지고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있을 때 제출했던 그런 이제 입학 서류, 첨부 서류 그리고 받았던 이제 장학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혹이 있다라고 처음 의혹 제기하면서부터 언론 취재 들어가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했던 건데요.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조국 딸이 그 동양대 표창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위조 과정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자기는 컴퓨터를 다룰지 모른다고 했지만 컴퓨터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정경심 씨가 자기가 과거에 다녔던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무역회사 경력 증명서가 있어요. 그거를 스캔을 떼가지고요. 날짜를 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날짜를 원래 한 1년 정도 일했었는데 그거를 한 7, 8년으로 늘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조작한 파일이 정경심 씨의 컴퓨터 파일에서 나온 거예요. 자, 정경심의 경력 증명서를 조국이 했겠습니까? 아들, 딸이 했겠습니까? 본인 아니면 그 조작할 일이 없어. 아들, 딸이 엄마 경력 증명서를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남편이 네. 배우자의 경력 네. 조작할 일이 없죠. 네. 이 경력 조작한 증명서를 동양대에 갈 때, 뭐 어디 갈 때, 이렇게 아마 쓴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사회경력이 길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입증하면서 그 조작했던 과정의 시연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제출했던 그 표창장 이게 위조됐다는 게 입증이 됐었고 재판부도요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확인해줬고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인턴 경력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법무법에 가서 이랬다는 거 그것도 시간을 막 원래 몇 시간인데 몇천 시간으로 늘렸죠. 그것도 똑같은 수법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연됐는지 시연도 가능하고 과거에 조작했던 선례도 나왔었고 기록도 나왔었고 그리고 법원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창 씨 혼자 그 믿지 않고 떠들고 있다는 거 굉장히 김호창 씨야말로 정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분한테요 어떤 증거나 사실 갖다 줘도 본인은 믿지 않습니다. 뭘 갖다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 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려울 때 함께했던 친구들한테 저런 공개 저격을 당하면 마음이 많이 힘들고 힘들긴 하겠죠. 근데 네. 이제 그 이상 정말 수많은 전한길 선생님의 지지자들과 국민들, 청년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힘내시라는 위로를 제가 전하고 싶고 네. 저도 지난 총선 과정과 탄핵 이전에 한동훈과 제가 거의 혼자 싸우다시피 할 때 네.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제가 도와줬던 유튜버들이나 방송인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잘 정리됐다. 그렇게 인생에 좀 옥석이 가려지는구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뒤통수 맞고 배신당한 게 속쓰리고 아팠지만 또 그때 손 내밀어주고 함께 해준 우리 이준우 대변인 같은 분도 새롭게 인연이 생기고 이게 훨씬 인생으로 보면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옛날 어려웠던 이야기 꺼내면서 막 쓰레기다, 뭐 장례도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저는 정리될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조국 사태 때 말도 안 되는 옹호를 전방위에서 했던 완전 김어준 방송 나가서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 기회에 정리한 게 전한계 선생님한테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일이 아닌가 싶다는 그 위로의 말씀도 오늘 이 뉴스가 좀 눈에 들어와서 다루면서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친구 한 명을 잃겠지만은 대신에 국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한계 선생님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이 과속 과태료도 안 낸다. 왜냐하면 그렇죠. 사진 진짜 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이 판결 전체 중에서 일부지만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궤변이더라고요. 그거를 쭉 설명할 때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때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위에서 내려치든 밑에서 내려치든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 실제 충격이 있었다, 폭행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건지 뭐 오른쪽에서 손을 휘둘러 때릴 때 왼쪽에서 손을 휘둘러 때릴 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사진에 대해서 조작이라 얘기한 부분을 상당히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쭉 설명한 거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게 궤변이란 걸 자기가 빠져서 모르는 거야. 밖에서 보면 궤변인지 알지만 자기는 결론 정해놓고 막 이유를 써야 되니까 이런 황당한 궤변을 자기가 쓰게 됐다는 것을 자기도 어제 판결하고 나서 아마 알지 않았을까? 주변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한 그런 판결인데요. 제가 방송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지금 풀샷이 나오잖아요. PD님 이렇게 하면 조작이에요. 그렇지. 왜 풀샷을 안 쓰고 장해찬 클로즈업을 써? 그렇지. 조작 화면인 거예요. 이게 그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그 주차 과태료 못 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인터넷에서 되게 센세이션해졌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원본도 증거로 또 제공을 했거든요. 검찰 측에서.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그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아내분이 어제 오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정훈 의원이 연락이 된 모양이던데 김문기 전 처장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딸과 가족들 놔두고 극단적인 선택할 정도로 억울함이 받쳤을 거잖아요. 근데 김문기 전 처장 발이 나는 날 산타클로스 입고 춤추는 영상 올리고 이제는 김문기를 모른다. 골프 친 사진도 조작이다 했던 이재명 발언이 다 이게 무죄가 되면 그 고3 때 기자회견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절규했던 그 아들 지금 이제 한 20대 초반 돼 있겠네요. 김문기 처장이 너무 이뻐해서 나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도 쳤다 이렇게 영상통화해서 보내줬던 그 딸, 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식들 건사하고 있는 그 아내와 장례식장에서 혼절했다는 어머니. 아니 떡볶이집에 분식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지금 너무 사정이 어려워져서. 네, 어려워서. 아니 그 2심 재판부는 그 김문기 전 처장 유족들한테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안 들까요? 이딴 식의 판결을 해놓고. 저는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정말 잔혹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빼고 주변 사람 전부 다 구속됐어요. 전부 다 유죄 나왔습니다. 본인 정작 본인 가장 이 범죄의 모든 원흉이자 범죄의 핵심이 이재명 대표만 무죄가 나온 이 상황, 이거는 진짜 법이 정상적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CCTV 잠깐 카메라 얘기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뭐 주차 번호판 그 확대한 거 그것도 그러지만 모든 방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사고 방송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풀샷 한번 나오고 그걸 상세히 확대시켜 줍니다. 모든 뉴스에서 사회 관련된 뉴스에서 사건 사고에서 전부 다 조작 방송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리고 우리가 입사 지원서 낼 때 증명사진 찍지 않습니까? 증명사진도 원래 사진 원본은요 훨씬 배경이 큽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트리밍 해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조작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상식에 매우 어긋난 이런 판결은 정말 웃음거리밖에 만들지 않은 참 그런 비참한 재판부였다.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그리고 왜 CC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건 그 사고 보면 이게 증거로 법에 제출되는 게 되게 많아요. 법원에 맞아요. 제출되는 경우. 네. 그러면 그 수사관들이 영상기록 수사관 전문 수사관이 있거든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프레임을 하나씩 쪼개요. 원래 24프레임인데 그거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쪼개서 확대해서 봐가지고 손이 뭐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뭐 가방이 어떻게 됐다든가 건드렸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입증을 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부터는 조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선고를 한 거죠. 아, 정말 제가 이 김문기 전 처장의 가족들 생각하니까요. 목이 좀 메이고 저도 눈물이 좀 맺히는데요. 아, 왜냐하면 제가 그 아드님을 봤거든요. 김문기 전 처장 아드님을. 그 아드님이 저희 대선할 때 고3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다 언론에 약속을 했지만 그때 국민의힘이 도와주고 주최를 해줘서 이재명의 그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으니까 네네. 그걸 멀리서 또 봤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뭐 이준우 위원님이나 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만약 19살, 20살 나이에 너무 억울하게 우리 아버지를 잃고 그 아버지의 평생을 바친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하급 직원이라 난 누구인도 모른다 이런 취급을 받았을 때 그 아들로서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하니까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이 재판 결과로 1심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쉽지만 일부 유죄가 나오면서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 가족들이 한이 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2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조정훈 의원이 말하기 김문기 전 처장 아내가 오열했다고 하지만 그 아들 딸인들 안 울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판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고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게 이재명이라서가 아니라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서 이재명 관련해서 죽은 사람이 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억울한 영혼, 원혼이라고 하죠. 그 넋을 적어도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사법부에서만큼은 좀 달래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막 뭐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들이대고 그래야만 알 수 있는 문제입니까?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7명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요,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사법부에 대한 개혁, 그리고 우리법연구의 카르텔, 하나의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를 정리하는 거,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7분의 유가족들이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밤에 잠도 못 아마 이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 보면 이재명 대표 빼고 나머지 분들이 지금 유죄 받으신 분들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왜 나만 유죄 받지? 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헌신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짜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나만 처벌받지? 왜 저 사람은 처벌 안 받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건데 용기를 내가지고 특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용기를 내가지고 좀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해달라. 좀 그런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빈님. 저 힘 빠지지 않았고요. 더 힘내서 가열차게 대통령 돌아오실 때까지 돌아오신 이후에도 싸우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김문희 전 처장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그렇죠. 아파서 네네. 그래서 제가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시면 김문희 전 처장 가족들 한번 한남동 관저에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식사라도 하면서 네. 뭐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난리를 치겠지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 너무나 재판부에 의해서 진짜 2번 죽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인데 한번 초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돌아오셔서 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비록 어제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대로 당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결코 지치지 않고 오늘도 제가 여러 방송 나가서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싸울 테니까요. 네.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대통령 돌아오실 그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함께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언제나 정론으로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울트라맥스 2090도요. 아투TV에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파트너거든요. 이 알부민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이고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2+1 한정 특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고 주문하셔서 함께 건강하게 이 장기전 마라톤 함께 싸워 나가시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화수목 오후 2시입니다. 화수목 오후 2시는 잊지 말고 아시아투데이에서 오후 2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